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법이라는 영적 철학에 대한 겁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어쩌면 이 생에서 갚아야 할 우주적인 빚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생각이 자연의 법칙에 뿌리를 두었다고 하는 철학, 정법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자,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생각이 도대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첫 번째 주제, 우주 법칙과 그 근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법의 시작에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천공인데요. 이분이 무려 17년 동안 산에서 홀로 수행을 하면서 자연과 직접 교감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 그러니까 우주 법칙을 터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법이라는 단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바른 법칙이라는 한국어인데 다시 말해 우주 법칙을 뜻하는 거죠. 정법에서는 이걸 모든 존재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다스리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창해 보이는 우주 법칙이 우리 일상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연결고리가 바로 대화입니다. 재밌는 건 정법에서는 대화를 그냥 말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에너지 교환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정법에 따르면 우리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소통이 아니에요. 전부 에너지 교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잘못하면 기운이 막히고 반대로 잘하면 기운이 확 튀인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대화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먼저 자기중심적 말하기. 이건 말 그대로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오해만 만들어요. 심지어 그 나쁜 에너지가 결국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친다고까지 합니다. 무섭죠? 반면에 타인 중심적 말하기는 에너지를 키워주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힘과 조화를 이끌어낸다고 설명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타인 중심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정법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우선 말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만약 상대가 내 말을 이해 못한다? 그건 상대방 탓이 아니라 말을 하는 내가 아직 덜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한대요.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조언하는 건 그냥 잘난 척하는 거고 진짜 조언은 존중을 담아서 둘이 있을 때 조용히 건네야 한다고 하죠. 이 비유가 참 인상 깊지 않나요? 대화하다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 이게 마치 보일러 압력이 차오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남의 말은 안 듣고 내 생각만 주입하려는 거잖아요. 결과는 내 에너지만 쭉쭉 빠지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간다고 경고합니다. 자, 대화가 에너지 교환이라면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여기에도 아주 흥미로운 법칙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법에서는 우주 법칙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보여주는 공식, 바로 40, 30, 30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정법에서는요,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내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각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거나 나와 무언가를 나누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는 자연히 미리 설계해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크게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40, 30, 30 법칙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내 인연의 40%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 일종의 아랫사람인 셈이죠. 이들에게는 내가 스승이 되어서 이끌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30%는 나와 동등한, 뭐랄까 친구나 동료 같은 도반이에요.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거죠. 마지막 30%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즉 나의 윗사람입니다. 이때는 내가 학생이 되어서 겸손하게 듣고 배워야 하는 관계인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관제의 법칙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뭘 해야 할까요? 정법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3년짜리 여정을 제안합니다. 나 자신과 우주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첫 단계가 뭐냐면
부드러움을 기르기 위해 3년간 공부하겠다. 이렇게 딱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게도 자연이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지를 보내준대요. 이걸 잘 풀어냈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그 보상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게 놔두고 나는 다시 묵묵히 내 공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은 결국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연이 일종의 현장 실습 과제를 딱 줬을 때 그걸 해결하고 나서 더 해야지 하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 시험은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왔으면 그걸로 끝. 다시 내 공부로 돌아와야 한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럼 이 모든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까요? 바로 정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부드러움의 철학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법에 말하는 그 부드러움이란 게 대체 뭘까요? 여기 강함과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함, 그러니까 화내고 뻣뻣하고 고집부리는 상태는 오히려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반면에 부드러움, 즉 차분하고 유연하고 또 적응을 잘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모든 걸 꿰뚫어보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3%.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정말 놀랍게도 정법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천재, 아인슈타인조차도 인간이 가진 잠재력의 고작 3%밖에 쓰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성장의 목표라는 게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표는 우리 영혼의 에너지를 쭉 확장시켜서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그 나머지 97%의 잠재력에 다가가는 거죠. 결국 다시 에너지라는 핵심 키워드로 돌아오네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만남, 모든 대화가 정말로 에너지의 교환이라면 여러분은 바로 다음 순간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실 건가요?